안녕하세요. 스토리올릭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많은 분들이 삼성의 핵심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만 보면 물론 삼성전자가 핵심 기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삼성그룹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물산은 1963년 12월에 설립되어 건설, 상사, 식음, 패션, 레저, 바이오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2019년 30.7조를 달성하였으나 시가총액은 아직 20조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지분에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보유 지분 가치만 2020년 1월 기준 37.4조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해도 이미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넘어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분을 기반으로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1년에 받는 배당금만 5,500억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물산의 엄청난 현금 창출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 수익은 증가해 왔으며 삼성물산 역시 배당을 유지 중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기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는 바로 이재용 총수 일가 및 우호 주주입니다. 이것이 그룹의 핵심 지주사 역할 가능성의 이유이죠. 삼성물산의 이러한 지분 구조로 인해 사업성을 떠나서 삼성그룹의 지주사 테마, 삼성 후계구도의 중심이라는 테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역시 일부 처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 가능합니다. 즉,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약 5%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는 약 15조 내외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삼성그룹이 배당을 확대하고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현금 보유를 늘린 이유가 이것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되면 국내 굴지 기업 삼성이 해외 자본의 손에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20년도는 전염병 이슈가 있으니 정상화를 가정하고 19년 재무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19년도 매출을 보면 30조 수준을 유지합니다. 당기순이익은 19년도 약 1조, 18년도 약 1.7조를 달성합니다. 18년도는 서초사옥 매각 및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처분 이익, 하나종합화학 주식 평가 이익 등 1조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수익을 고려하면 18년 대비 19년도 매출과 순이익이 절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3년 연속 매출을 찾아보면 30조 매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순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력이 우수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100% 미만에서 지속 하락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우수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매출은 상사, 건설, 식음, 패션, 바이오, 레저 순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사와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로 인해 20년도 상사 부문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1분기 잘 선방하였습니다. 상사는 화학, 건설, 에너지금속, 생활산업 등을 주로 취급하는데 억눌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상사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예상되는 건설, 산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삼성물산의 상사와 건설 부분에서 호재가 올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산업 하향기에 따라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가 19년 대비 증가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선방과 함께 삼성물산의 건설에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5년 만에 삼성물산이 재건축 정비 사업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공사비만 8천억에 달하는 반포 3주구 재정비 사업인데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며 대우건설과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1위 기업, 아파트 브랜드 19년 연속 1위 기업인 삼성물산은 신반포 15차 사업도 최근 압도적인 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서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가장 비싸게 거래됨에 따라서 영향을 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포 3주구 사업에서는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수주전에 참여하였고 14가지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14가지 공약에는 사업비 절감, 프리미엄 실현, 세대당 실거주 면적 증가로 2억 4천만원 가치 증대 등 매력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S1,
삼성 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의 최고 기술력을 총동원한 하이엔드 주거지를 계획 중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반포 3주구 수주전 역시 신반포 15차와 같이 삼성물산이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삼성물산 기업 분석 편이므로 반포 3주구 수주전 경쟁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우건설 역시 트릴리언트 반포라는 반포 3주구만을 위한 브랜드명을 만들며 경쟁에 돌입하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의 중동사업 역시 향후 기대할 부분이 큽니다. 현재는 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나 이것이 해결되면 중동에서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부문에 기대할 호재가 많습니다. 사우디의 600조 사업인 스마트시티 네옴 사업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에서 삼성물산은 3,100억 사우디 금융지구 사업과 지하철 사업 2조 5천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의 경우 20년 4월 경험한 저유가 기조로 인해 경제를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초 발표했던 네옴시티 건설 및 신산업 육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중동 진출을 오래 공들여온 삼성의 유리한 입지가 기대됩니다. 삼성그룹의 완벽히 종결되지 않은 몇몇 재편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죠.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가중될 가능성도 크게 존재하는 지금입니다. 만일 경제 위기가 온다면 건설, 상사 등의 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유가 지속 및 건설업 불황이 지속된다면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사에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물산의 월봉 기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므로 보통 월봉을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앞서 확인한 안정적인 삼성물산의 재무 상태와 함께 삼성물산의 5개년 매출을 보면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성장하는 기업이 5년간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다?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외국인 자본의 경우 이 종목을 4년에 걸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20년도 4월 말 기준 외국인 누적 순매수 1,100만 주에 달합니다. 현재 실보유 수량은 2,730만 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합니다. 최근 4월달 일봉으로 확인해도 외국인은 최근 하락장에서 적극 삼성물산 매수를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삼성물산의 PBR은 0.7로 저평가 종목으로 생각되며 자산가치 할인율도 50% 내외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전 대통령 비리 사건이 이슈화되었을 때인데요. 대내외적인 큰 악재들이 점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일 완만히 해결된다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다만 주가는 보통 선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악재가 점차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주가의 지지부진함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역시 중요한 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실적 성장함에 따라 삼성물산도 기대를 해볼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전체 투자금의 약 4% 비중으로 삼성물산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종목의 투자 비중을 크게 실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투자 종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기업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